은행원이 여러분의 소득 증명서 대신에 혈액 샘플을 요구합니다. 네, 진짜 당황스럽겠죠. 그렇죠. 근데 잠시 후에 분석을 마친 은행원이 아주 밝게 웃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텔로미어 길이가 상위 1%이시군요. 덕분에 최저금리로 대출이 승인되었습니다. 진짜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네, 같네요. 완전히 SF 같죠? 근데 아닙니다.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스마트 인사이트 랩 시즌5 페이지 2 마스터 리포트 160호에 따르면요. 이게 곧 다가올 금융의 표준입니다. 맞습니다. 아주 가까운 미래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볼까요? 오늘 다룰 주제는 그저 병에 안 걸리고 오래 살자 이런 뻔한 웰빙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체와 자본이 완전히 통합돼서 무한한 생산성을 내뿜는 상태, 그 리포트에서 말하는 바이오 아비트라지 3.0 혹은 라이프 OS 5.0의 최종 목적지에 대한 깊은 탐구입니다. 네, 내 몸의 데이터를 어떻게 수익형 자산으로 만들고 또 무한동력 헬스케어 제국으로 만들 것인지 그 설계도를 해독하는 게 오늘 저희의 미션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도에서 가장 충격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뭔지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을 지출이나 리스크 관리의 영역에서 아예 철저한 금융자산의 영역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입니다. 금융자산이요? 그러니까 내 몸 자체가 주식이나 부동산 같아진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심장 박동, 수면 패턴, 혈당 수치 이런 것들이 매 순간 배당금을 창출하는 주식시장의 티커처럼 작동하게 되는 거죠. 신체가 자본 그 자체가 되는 메커니즘입니다. 와, 그러니까 매일 차고 다니는 스마트워치 데이터나 병원 기록이 단순하게 오늘 컨디션 좋네? 이걸 넘어서서 실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낸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리포트에서 말하는 데이터 자산화 로직이 바로 그겁니다. 구체적으로 그 데이터가 어떻게 돈을 만들어내는 건가요? 핵심은 그 데이터의 정밀함과 예측 가능성이 지닌 가치에 있습니다. 제약사나 생명공학 연구소는 신약 하나 개발하려고 진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임상시험에 쏟아붓거든요. 그렇죠. 천문학적인 돈이 들죠. 근데 만약에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실시간 생체 데이터를 직접 빌려 쓸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서 기꺼이 여러분의 데이터에 사용료를 지불합니다. 아, 내 노동력이 전혀 안 들어가는데도 돈이 들어오는 거네요. 네, 그게 완벽한 패시브 인컴, 즉 리포트가 명명한 데이터 연금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요. 이거 약간 부동산 영모기지론 같은 거네요. 집 대신 내 세포를 담보로 매달 현금을 창출하는 거잖아요. 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면요. 부동산 영모기지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건물이 낡아서 담보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네, 감가상각이 되니까요. 하지만 생체 담보는 관리에 따라서 오히려 가치가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금융시장의 룰을 뒤집는 수명보험의 역전현상이 발생하죠. 수명보험의 역전 현상이요. 원래 보험이라는 게 내가 아플 때를 대비해서 돈을 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전통적인 보험사는 불특정 다수의 리스크를 묶어서 통계적 확률에 베팅하거든요. 사실상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의 비용을 대는 불공평한 구조죠. 아, 그렇죠. 병원 한 번 안 가도 보험료는 똑같이 내니까요. 네. 그런데 여러분의 생체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연동되면 보험사는 더 이상 그 불확실한 확률 게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텔로미어나 DNA 메틸화지표 같은 생물학적 노화 속도가 데이터로 딱 증명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리스크가 제로구나 이렇게 확신한다는 거군요. 맞아요. 보험사는 불확실성이라는 비용을 덜어낸 만큼의 이익을 여러분에게 돌려줍니다. 생물학적 노화 속도가 실제 나이보다 느릴수록 보험료는 0에 수렴하게 되고요. 와, 보험료가 0이 된다고요? 네. 그리고 종국에는 오히려 보험사로부터 수명 연장 배당금이라는 걸 지급받게 됩니다. 더 대박인 건 이 배당금이 롱제비티 리츠, 그러니까 노후를 책임질 최고급 의료 거주시설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자동 재투자된다는 거죠. 세상에 복리의 마법이 내 세포 단위에서 일어나는 거네요. 근데요, 내 몸이 이렇게 엄청난 수익 창출 공장이 된다면 이 공장장이 제일 두려워해야 할 리스크는 주식 폭락이 아니겠네요? 그렇죠. 이 생물학적 자산 자체가 고장나거나 번아웃으로 멈춰버리는 상황이죠. 그럼 이 시스템은 그 치명적인 리스크를 어떻게 방어하나요? 기계처럼 부품을 갈아 끼울 수도 없잖아요. 그 방어의 최전선에 있는 게 바로 거실의 병원화, 그리고 정서적 안티프레질 시스템입니다.
기술이 단순한 진단을 넘어서 극도로 진화된 회복 인프라로 작동하는 겁니다. 회복 인프라라면 리프트에 등장한 그 멘탈 테크들이 떠오르는데요. 미주신경 자극, 그러니까 VNS랑 뇌파 동기화 기술 같은 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솔직히 스트레스라는 건 사람 사이의 갈등이나 업무 압박 같은 외부 환경 때문이잖아요. 기계가 어떻게 내 멘탈을 물리적으로 방어한다는 건지 그게 좀 안 그려지거든요. 우리가 보통 스트레스를 그냥 심리적인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이건 완벽한 생리적 반응이거든요. 과도한 압박을 받으면 뇌의 편도체가 위협을 감지해서 코르티솔을 막 분비하잖아요. 아, 그 유명한 투쟁 도피 반응이군요. 네. 근데 VNS 기술은 귀나 목 주변에 미세한 전류를 흘려서 미주신경에 직접 전기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가 뇌로 바로 올라가서 편도체의 경보 시스템을 강제로 꺼버리는 거죠. 와, 진짜요? 네, 그러면서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심박수를 낮추고 뇌파를 안정 상태로 딱 동기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뭐 명상을 하거나 내 의지력을 쥐어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드웨어 스위치 내리듯이 물리적인 전기 신호로 5분 만에 스트레스 지수를 0으로 강제 리셋해버린다는 거네요. 맞아요. 게다가 여기에 닥터 에이전트가 결합되면 방어망이 훨씬 촘촘해집니다. 닥터 에이전트요? 집안의 센서랑 웨어러블 기기들이 데이터를 계속 수집하는 그 AI 말이죠? 네, 이 닥터 에이전트는 그냥 심박수만 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할 때 목소리 톤에 섞인 미세한 주파수 변화, 안면 근육의 미세한 떨림, 심지어 스마트폰 타이핑하는 속도랑 압력까지 실시간으로 다 분석합니다. 잠깐만요. AI가 제 미세한 표정 떨림이나 한숨 주파수까지 24시간 읽어낸다고요? 이거 가족들보다 절 더 잘 아는 건데 솔직히 너무 감시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좀 소름 돋지 않나요? 프라이버시 침해 같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이 딱 그 지점에서 거부감을 느낍니다. 통제당하거나 완전히 발가벗겨진 느낌이 들죠. 하지만 리포트는 이 기술을 차가운 감시 카메라가 아니라 따뜻한 혈관이라고 부릅니다. 따뜻한 혈관이요? 감시가 아니라 공감이란 뜻인가요? 네. 왜냐하면 고립된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는 가장 끔찍한 비극은 병이 돌이킬 수 없이 깊어지거나 멘탈이 완전히 무너진 이후에야 누군가 그걸 알아차린다는 거거든요.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시스템이 내가 우울감이나 심장 발작 전조를 자각하기도 전에 먼저 알아채고 개입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무너지기 전에 평온을 찾아주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완벽한 정서적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방패가 된다는 통찰인 거죠. 완벽한 프라이버시라는 이름으로 혼자 방치되는 것보다 생물학적 하한선을 지켜주는 게 진짜 존엄성이라는 거네요. 게다가 집에서 정밀 진단이 다 끝나는 홈 호스피털 인프라까지 결합되면 질병 리스크도 획기적으로 줄어들 거고요. 그렇죠. 생물학적 자산이 결코 멈추지 않는 무한동력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멘탈과 신체가 이렇게 완벽하게 방어된다고 치고 이 최상의 컨디션을 어떻게 시간과 생산성으로 환전할 수 있을까요? 컨디션만 좋고 아무것도 안 하면 자본주의에선 의미가 없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신체 자본의 고효율 아비트라지가 가동됩니다. 하드웨어가 최적화됐으니까 소프트웨어적인 스케줄링으로 한정된 24시간의 가치를 극한까지 뽑아내는 거죠. 그게 리포트에 나온 지능형 스케줄링이군요. 매일 아침 코르티솔 지수랑 수면 데이터를 분석한다던데. 네, 그날그날의 기분이나 얄팍한 의지력이 아니라 철저하게 생물학적 데이터로 하루를 재단하는 겁니다. AI가 여러분의 생체 리듬이 최고조에 달하는 골든타임을 정확히 찾아냅니다. 그럼 그 집중력 최고조일 때 제일 중요하고 고단가인 업무를 배치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핵심 의사결정이나 지식 생산을 그때 딱 하고요. 반대로 뇌 피로도가 올라가고 리듬이 떨어지는 오후에는 뇌를 거의 안 쓰는 단순 업무를 자동 배정해서 효율 누수를 아예 막아버립니다. 와, 진짜 기계적인 효율이네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그 약물 및 영양제 자동 리밸런싱 로직도 정말 인상 깊었어요. 아, 그 부분 진짜 재밌죠? 네. 그러니까 결국 내 몸을 위한 전남 포뮬러 1 피트 크루가 있는 거잖아요. 차가 달리는 상태를 보고 실시간으로 3초 만에 최적의 타이어로 갈아 끼우고 연료 주입하는 것처럼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과거에는 막 몸에 좋다는 영양제를 그냥 비싸게 사서 한 움큼씩 무작정 털어 넣었잖아요. 그렇죠. 플라시보 효과도 노리고. 근데 이제 닥터 에이전트가 실시간 혈액 데이터 기반으로 오늘 당장 비타민 D가 2mg 부족하고 특정 아미노산이 더 필요하다는 걸 정확히 계산합니다. 그리고 최저가 약국 플랫폼에 자동 주문을 넣어서 맞춤형으로 쏴주는 거죠. 불필요한 쇼핑 시간도 아끼고
과다 섭취로 낭비되는 돈도 줄이면서 내 몸 성능은 300% 이상 끌어올리는 거네요. 원격 의료로 병원 가는 시간까지 아끼고요. 네. 불필요한 이동, 비효율적인 업무, 감정적 번아웃으로 버리는 시간, 이 모든 누수를 막고 남은 자원을 자신의 제국을 확장하는 겁니다. 잔혹할 정도로 영리한 시간 아비트라지 전략이죠. 네, 진짜 들을수록 완벽해 보이거든요. 근데 핵심적인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내 혈액 데이터, 코르티솔 수치, 심지어 유전자 정보까지 이 모든 게 디지털로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네, 전부 데이터화되어 있죠. 누군가 작정하고 해킹하거나 내 데이터가 밖으로 빼돌려지면 이거는 그냥 비번 털리는 수준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털리는 거, 완전히 끝장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생물학적 자산 가치가 높아진 만큼 그걸 노리는 위협도 가장 치명적이죠. 그래서 리포트 결론부가 영원한 제국의 요새 구축, 즉 제로 트러스트 보안에 엄청난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외부 위협이라고 하면 디지털 해킹도 있겠지만 물리적인 질병이나 바이러스 공격도 있잖아요. 그 방어망이 리포트에 나온 mRNA 암 백신인 건가요? 네, 여기서 질병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맞춤형 mRNA 암 백신은 질병을 무슨 운명적인 재앙이 아니라 사전에 수정 가능한 코드 오류로 규정해버립니다. 아, 내 몸의 하드웨어 버그를 소프트웨어 패치로 미리 막아버린다는 거군요. 맞아요. 유전자 지도를 해독해서 암세포로 변이할 가능성이 있는 코드를 찾고 면역세포로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경이롭긴 한데 그 유전자를 분석하려면 엄청난 연산이 필요하고 결국 거대한 클라우드 서버로 내 데이터를 보내야 하잖아요. 전송하는 과정에서 해킹당하면 어떡하죠? 리포트가 가장 강력하게 경고하는 게 바로 그 지점입니다. 내 개인 유전 정보와 생체 로그는 절대 외부 클라우드에 올리지 마라. 오, 절대 안 된다고요? 빅테크 기업 서버라도요? 네, 철저한 제로 트러스트입니다. 그 어떤 외부 플랫폼도 믿지 말라는 거죠. 대신 모든 분석은 거실에 있는 프라이빗 서버와 기기 자체에서 구동되는 온디바이스 AI를 통해서 로컬에서만 처리되어야 합니다. 잠깐만요. 근데 내 데이터를 집 밖으로 한 발짝도 안 내보내면 아까 섹션 1에서 말했던 데이터 연금은 어떻게 받아요? 제약사의 데이터를 빌려줘야 수익 정산을 받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암호하게 마법이 등장합니다. 영지식 증명, 즉 JKP라는 개념인데요. 영지식 증명이요? 이름부터 좀 어려운데 규제기관이나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쉽게 말해 내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걸 증명하면서도 그 내용물은 상대방한테 전혀 안 보여주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제약사가 어떤 유전자 데이터를 원할 때 내 온디바이스 AI가 원본 DNA를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연산은 내 로컬 서버에서 다 끝내고 그 질문에 대한 수학적 증명값과 익명화된 최소 결과만 보냅니다. 제약사는 이 값이 참이라는 것만 수학적으로 확인하고 원본에는 절대 접근을 못하죠. 와, 데이터 실체는 꽁꽁 숨긴 채로 증명값만 넘겨주는군요. 그럼 돈은요?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 플랫폼 통제 없이 수익이 자동으로 지갑에 꽂힙니다. 내 몸의 제어권은 1%도 안 넘기면서 가치만 추출하는 것. 이게 진짜 안티프레즈라는 보안의 정석입니다. 와, 그렇다면 이 모든 게 결국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능화된 진단, 홈 호스피털, 신경계 해킹, 데이터 자산화, 이 열대 바이오 프로토콜이 합쳐져서 당신의 몸이 데이터를 생산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주권적 생명 제국으로 거듭났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페이지 3로 향하는 도약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페이지 3라면 주권 금융 시대를 말하는 거죠? 네. 최상의 컨디션을 확보한 주권적 개인들이 인공지능 에이전트 군단을 거느리고 국가 경계를 넘어서는 완전히 새로운 주권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겁니다. 생물학적 영속성이 자본 권력이 되는 미래죠. 진짜 압도적이네요. 오늘 탐구한 이 모든 기술로 여러분의 몸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자본의 셈이 되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깊은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이 무한 생명 제국의 시스템을 구축할 자본과 지식을 가진 사람들과 그렇지 못해서 여전히 자신의 육체적 노동력만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사람들 사이의 격차는 어떻게 될까요? 아, 정말 치명적인 문제네요. 네, 인류는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생물학적 계급으로 나뉘게 되는 건 아닐까요? 오늘 밤 당신의 다음 스케줄을 고민하기 전에 한 번쯤 이 기술이 가져올 거대한 구조적 균열에 대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만큼 생물학적 격차도 상상 이상으로 잔혹하게 가속화될 테니까요. 맞습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생명 제국이 어떤 모습으로 건설될지 그 미래는 이미 당신의 데이터 속에 설계되어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